예, attendant입니다. attendant는 주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 앞에 것은 명사로 쓰이고 있고 뒤에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죠. 자, 품사의 문제, 명사다 형용사다 이런 품사의 문제는 이 단어 차원에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어의 품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어 차원에서 품사를 운명적으로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따라서 여기는 명사다, 형용사다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보면 됩니까? 여기 의미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의미만. 자, 이거 의미하고 요거 의미하고를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attendant의 의미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attendant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도 머릿속에 전혀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attendant라는 단어를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개념은 앞서지 않고 뒤따르는 것을 말하지요. 여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다, 형용사다. 이거는 전혀 논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중요한 의미 부분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attend를 공부를 했잖아요. attend에 보면은 뒤따르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관련되는 거죠. 바로 그거죠. 뭐.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분은 attend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뭇을 기울이다 해서 뒤따르다가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지 그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을까 문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was followed by his attendants. 자, attendant죠. 여기는 전치사 다음에 왔기 때문에 명사가 되는 거죠. 왜?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니까.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것이죠. 이처럼 문장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attendant는 뭡니까? 뒤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사람에 대한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뒤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인과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을 뒤따라 다니면서 주인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뒤에 attendance는 하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안내원, 수행원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니까 이렇게 붙인 거예요. 꼭 사람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스예요. 그 뒤에 누가 따른 거예요? 그의 수행원들이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어요. 즉 주인과 같은 사람이죠. 이거는 하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뒤따르는 사람이니까. 자,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만은 꼭 사람에 대해서만 쓰이진 않죠. 이거는 3번을 제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attendant.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왜? H니까. 자, 여기는 the flight attendant이죠. 동사 앞에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사용되는 게 주 위치죠. 주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이 attendant는 명사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비행기 승무원이 되겠죠? 이게 주인과 같은 거예요. 고객인 우리가. 여기는 승무원들이 고객이 비행기에 탑승하면 aboard. 승무원들이 우리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뒤따라와서 가방을 올려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뒤따르는 거죠. 요거 똑같죠? 여러분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에 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그거 뭡니까? 그 사람들도 attendant가 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을 뒤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뒤따라가야죠. 앞서갈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앞서지 않고 뒤따르다 이 말이에요.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Hatred is often an attendant of jealousy. 자, 여기는 attendant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여기에 대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명사라고. 이게 명사니까 이건 명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어찌 돼요? 이상한 표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증오는 질투의 안내원이다. 수행원이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기계적으로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보다는 뭡니까? 증오심은 질투가 있는 곳에 항상 뒤따라다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이것을 attend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hatred, attends, jealousy. 다시 hatred, attends, jealousy. 그죠? 그걸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표현한 것이죠. 그죠? 자, 요거까지 넣어서 표현하면 hatred often attends jealousy.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운 표현이 되겠죠. 문장을 자꾸 바꿔 쓰는 거죠.
자, 4번 보면은 he arrived with an attendant nurse. 자, 이거는 간호사가 나와 있네요. 간호사.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뒤따르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은 의사일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뭐 누가 높니 이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일단 느낌상 이 사람이 앞서가고 이 사람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의사가 앞서가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 곳에 간호사가 가서 뒤따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의사가 필요할 때 뭐 과일을 달라 칼을 달라 하면은 갖다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 느낌 그대로 오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따르는 간호사 표현이 좀 그렇죠. 자신을 도와주는 간호사와 함께 이런 말이에요. 표현은 잘 보세요.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왔어요. 자기를 도와줄 간호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어텐던트는 여기 있는 그대로 옮기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재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번을 보면은 poverty and its attendant hardships. 자, 이까지죠. 자, 이까지만 보면은 가난, 빈곤이 있죠. 그리고 its attendant hardships. 이는 고생,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이게 주인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빈곤의 고생이 뒤따르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이걸 아까도 이 부분만 절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 맹사구를 hardships attend poverty 이래 되는 거죠, 그죠? poverty가 있는 곳에 뭐가 고생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즉 빈곤에 수반되는 고생, 어려움 이런 것이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limate change and its attendant consequences. 자, 기후 변화가 있죠? 기후 변화에 뒤따르는 결과들 이런 말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consequences attend the climate change 뭐 이렇게 된다든가 이해되죠, 그죠? 어쨌든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 문장들을 대하면은 여러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사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